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33회 합격하신 황영준 평가사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론 공부 방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점 맞으셨죠? 41점으로 간당간당하게 붙었습니다. 뭐 말은 간당간당하다지만 사실 이번에 꽈락만 넘겼으면은 2대1의 경쟁률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뭐 40점, 41점, 42점 여기에 몰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낮은 점수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일단은 공부 방법 얘기하기 전에 저 가장 먼저 궁금한 거는 1차 보기 전까지는 이론 공부 거의 안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김하인 평가사님 강의 들었었는데 그 강의 하시면서 이론 암기는 1차 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동차생의 롤모델이시니까 믿고 따라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기별 공부 방법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험 떨어지고 나서 자, 5월부터 이제 2차 공부 시작하셨는데 아까 5월부터 9월까지는 이론을 한 15 정도의 파워로 공부했다. 그거 가지고 뭘 공부하셨나요? 일단 그 기본 강의 듣고요. 김하인 평가사님 기본 강의는 매 강의마다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본 강의 듣고 과제를 풀면서 조금씩 복습을 한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이때 암기는 안 하셨나요? 네, 암기는 따로 안 했는데 과제를 쓰는 거를 책을 보고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뭐 10점, 20점씩 써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배운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정리하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암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잠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처음에 오픈북을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면 그냥 내가 오픈북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잘은 기억 안 나는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픈북 안 하고 쓸 때 어쨌든 뭔가는 외워져 있어야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문제 보고 내가 요거 외워야겠다 하고 그거 외운 다음에 책 덮고 쓰신 건가요?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거를 나중에 내가 글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책을 읽었던 것 같고 과제를 한번 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본 다음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제를 먼저 확인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다시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좀 써야 되나 예, 생각하고 책 덮고 써봤다. 예.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저 요때 오픈북 안 했을 때 저는 진짜 고통스러웠거든요. 저는 이렇게 글 쓰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때 정말 이론 실력이 많이 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사님은 원래 글을 좀 쓰셨다고 하니까 이런 고통스러움 모르셨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론을 더 줄이셔서 한 10 정도의 파워로 공부했다라고 하셨는데 요 10 가지고는 또 뭐 하셨나요? 그 전과 동일하게 기본 강의 듣고 그 강의 내용을 복습 개념으로 과제를 하면서 했습니다. 이때도 암기는 동일하게 이제 과제하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암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하진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1차 볼 때까지는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하셨고 그 다음에 1차 보고 나서 4월부터 6월까지 요때 이론 공부를 사실상 다 한 거네요. 그럼 요때는 한 40% 파워를 하셨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때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이 기간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즌이었는데 1차 끝나고 와서 글을 써보려고 하니까 100분 내에 100점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암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본 개념들이나 총론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실무 기준을 암기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본 개념이라고 하면 의노트? 예, 의가 대부분이죠. 예, 목차 두 문자? 예, 목차 두 문자. 총론의 기초 내용이라는 건 뭐죠? 총론에서 가장 흔하게 다뤄지는 논점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고부연계 연병사 같은 네, 그런 거. 예. 그거 이제 내용의 키워드? 키워드랑 그런 내용들은 좀 예시까지도 외우려고 했는데 나중 돼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실무 기준 예. 이런 거를 암기를 하니까 100분의 100점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좀 버거웠는데 평이한 논점들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막 바를 수가 있어가지고 시간은 많이 단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암기를 빡세게 하셨다고 했는데 뭐 암기만 빡세게 하면 되나요? 그거 외에도 이제 문풀도 많이 풀었는데 이제 평가사님이 본인 스터디 문제 외에도 시중 강사님들 스터디 문제도 좀 구해가지고 풀어보라 해가지고 한 2분의 3기 스터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점씩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시기에 이론을 하루에 100점씩 풀었어요? 네, 한 주 5회에 100점씩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스터디 와서 또 쓰면 600점. 네, 뭐 그 정도. 와, 막판에 이론을 어마어마하게 썼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공부는 이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이론 같은 경우는 목차 잡는 게 중요하지 문제 굳이 써볼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평가사님은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쓰신 것 같아요. 이 쓰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은가요? 효율 개념으로 따지면 좀 비효율적인 것 같긴 한데 팔도 아프고, 근데 제가 100분 100점이 안 돼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그 어떤 문제든 100점을 직접 써보는 거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직접 다 썼습니다. 그쵸. 100분의 100점을 못 들어오는 거는 쓰면서 훈련할 수밖에 없죠. 100분의 100점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목차만 잡아도 네, 괜찮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 같은 경우는 아까 저도 살짝 얘기했지만 처음에 저는 글 쓸 때 딱히 할 말도 없고 뭐라고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저는 되게 힘들었는데요. 평가사님은 처음에 그 답안 작성하실 때 별로 어렵진 않으셨나요? 전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첫 강의 때부터 과제를 주어줘서 10점, 20점이든 그 쓰는 연습을 해서 많이 연습이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글 쓰는 거에 대해 조금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좀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평가사님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일단 많이 쓰면서 익숙해지는 게 1차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을 때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쓸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는 게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하인 평가사님 교재로 뭐 설명을 드리자면 교재에 있는 내용이 줄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핵심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요약 단어들을 보면서 이 내용을 글로 어떻게 서술할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 보다도 좀 제 것이 되는 게 쉬워지는 것 같고 생각의 폭을 넓게 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키워드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이 키워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문장을 만들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 네. 글 쓰는 게 뭐 익숙해졌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현실에서 내가 대입해 볼 수 있는 예시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읽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과 그 내가 쓰는 글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거 진짜 공감하는데 이게 매칭되는 예시를 하나 기억하면 내용도 잘 기억나고 답안지 쓸 때도 예시 쓰면 뭐 양 채우는 것도 금방 하고 저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공부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랬는데 방향성을 못 잡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평가사님은 그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이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찌 보면 딱 정해진 정답이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써낼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꽈락은 면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정리한 내용을 뭐 가지고 잘 대답만 할 수 있다라면 괜찮지 않나? 네. 그럼 반대로 잘 쓴 이론 답안이라는 건 뭘까요? 되게 교과서적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가지고 예시를 좀 많이 들어서 풍부하게 서술한 그런 답안이 잘 쓴 이론 답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부하게 썼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소개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거에 근거가 되는 거를 뭐 너댓까지 들면서 거기다 예시까지 곁들여서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군요. 자, 그 다음에 이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범위 넓히려면 한도 끝도 없다. 논문 다 찾아봐야 되냐? 자, 평가사님 공부 범위 어떻게 잡고 공부하셨나요? 김하인 평가사님 기본 교재랑 실무 기준 그리고 마지막 스터디 때 좀 보라고 주어진 논문 이렇게만 봤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까 다른 학원 문제도 풀어보라고 해서 좀 보셨다고 했는데 뭐 몇 분 정도의 뭐 어떤 문제들 보셨나요? 다른 학원 강사 2분 정도의 3기 스터디 문제를 구해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뭐 이론도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게 좋은 것 같나요? 이게 사실 다른 강사님 중에 한 분은 좀 되게 잘 찍기로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그분이 찍는 논점이 뭘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풀어봤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시험에는 딱히 큰 도움은 안 됐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답안 내용 자체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셔서 쉽게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것도 좀 큰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막판에 정리하라고 해주신 논문 있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일단 그 논문 내용을 제가 그 마인드맵으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간단한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걸 이제 추후에 틈날 때마다 공부했었습니다. 논문 보다 보면은 와씨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험 막판에 약간 학원계 소문처럼 어떤 논문이 올해 꼭 나온다 막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막판에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혹시 만약에 떨어져서 또 봤어야 되면 논문 본다 안 본다? 그래도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하면 안 되니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범위랑 관련해서 실무 기준 해설서는 안 보셨나요? 네,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실무 기준은요? 실무 기준은 이제 평가사님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를 해주시고 스터디 때마다 실무 기준 관련된 문제를 내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실무 기준은 어느 정도로 암기하시고 공부하셨어요? 실무 기준에 있는 큰 키워드들은 거의 다 암기했던 것 같고 그게 뭐 이번 이론 1번 문제 푸는데도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재를 그 김한희 평가사님 서브만 보셨다고 했는데 줄글로 된 문장을 읽어봐야 된다라는 불안감은 없으셨나요? 제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좀 책 읽는 거를 싫어하다 보니까 문단이 3개 이상 되는 것만 보면 이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바이블처럼 가지고 있는 그거 일단 사서 보긴 봤는데 너무 잠이 와가지고 낮잠 잘 때 약간 베개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도 뭐 아까 암기를 좀 하고 나니까 100분에 100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암기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일단 그 총론 같은 경우는 목차 두 문자를 통해 가지고 암기를 했고 내용 암기 같은 경우는 목차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강론은요? 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출되는 부분은 목차 암기를 했고 나머지는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회독을 해가지고 눈에 좀 익숙하게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뭐 회독하셨다고 했는데 이 수험 기간 전체로 봤을 때 그 기본서는 몇 회독 정도 했고 실무 기준은 몇 회독 하신 것 같아요? 각각 한 10회독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회독이면 그만큼 많진 않네요. 10회독 더 했나? 네, 알겠습니다. 그 암기할 때 뭐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으셨나요? 논점별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목차를 이렇게 어떤 항목에 딱딱딱 가져가고 그 목차별로 간략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반복해가지고 복습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 컴퓨터 마인드맵 프로그램 사용해서 예. 프린트해서 보진 않고 그럼 컴퓨터 상으로만 계속 보신 건가요? 그렇게 보다가 이제 막판 돼서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도 보려고 좀 프린트 해가지고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뭔가요? 제가 이게 사실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어서 그냥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한데 결국 이론이란 과목이 제가 쓴 논설문을 보고 상대방이 채점을 하는 거면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 글의 첫인상을 차지하는 게 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서를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설을 잘 쓰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러한 논점이 나왔을 때 어떤 설을 쓸지에 대해서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써진 서는 오히려 더 기억에 잘 남고 잘 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을 쓸 때 강의에서 평가사님들이 얘기해 준 것들을 서에서 좀 곁들이기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녹여서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 나오면 설을 이렇게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한 건 아니고 예. 그때 그거를 굉장히 의식해서 예. 쓰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고 좋은 거는 기억이 나더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져가지고 서 쓰는 것도 초반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그 후로는 딱딱 약간 패턴도 생기고 예, 패턴처럼 이렇게 써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쓰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다른 강사님의 그 유튜브 뭐 특강 같은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서나 결에 힘을 빼고
빼고 본론에다 많이 쓰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 출제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답지를 채점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첫인상을 좋게 얘가 좀 뭔가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서류 열심히 쓰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고 틀리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서류를 무난하게 쓴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론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좀 해줄 만한 얘기가 있다면요? 뭐 이론 과목도 워낙 범위를 넓히자면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문제 파악이 쉽게 안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결국 이론의 뿌리는 총론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론도 네, 그렇습니다. 강론도 총론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서 총론에 있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든 적용할지에 대해서 내 것으로 만든 후에 강론이든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엽적인 부분이든 문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든 나오게 됐을 때 이 내용을 살짝 돌려쳐 쓰게 된다고 하면 과락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론에 있는 걸 잘 활용해라 네. 라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도 꽈락이 안 날 것 같다. 네. 이론도 이렇게 하면 꽈락이 안 날 것 같다. 합격은 언제 하나요? 합격은 법규에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법규 공부 방법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